공금횡령 고소당했습니다. 어떡하죠? 종이달이라는 일본 영화 아시나요?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던 주부인 은행원이 우연히 고급 화장품을 사기 위해 충동적으로 고객 예금을 횡령하게 됩니다. 첫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그녀는 점점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 돈으로 가난한 연하 남자친구를 도와주며 행복을 느끼고 사치에도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 직장 동료에게 발각될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불안에 떨게 되지요. 자포자기하며 무너지는 미야자와 위에의 감정 연기가 참 탁월했던 안타까운 영화였습니다.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도 일어납니다. 공금횡령 상담을 자주 하다 보니 범행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처음엔 그리 크지 않은 액수의 회사 돈을 몰래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횡령할 생각은 없었고 잠깐 사용하다 바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액수가 점점 커지면서 바로 메꾸지 못하거나 갑작스레 상사가 출납을 점검하면서 발각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금횡령하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위탁 관계에 따라 타인의 금전 등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신분이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금전의 경우 대법원은 보관하는 사람의 의미를 매우 넓게 보고 있습니다. 금전 출납의 구체적 직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타인의 돈을 보관하는 관계에서도 넓게 인정합니다. 우연히 타인이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한 돈을 출금해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횡령죄가 됩니다. 잠깐 사용하고 돌려줬어도 횡령죄가 되나요? 공금횡령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바로 갚을 생각으로 잠시 썼고 다시 회사 계좌에 돌려놓았다면 횡령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일단 횡령죄를 저지른 이후 돌려주려 했다거나 실제로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됩니다. 최근에도 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자신은 인출한 돈을 회사에 돌려줄 마음이 있었으니 횡령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의 사후에 변상 또는 보전하라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금을 다시 돌려줬다면 횡령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겁니다. 정상 참작이 되어 형량이 감경되는 것이죠. 하지만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을까? 형사성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횡령한 액수에 따라 다르게 처벌합니다. 횡령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징역형, 횡령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이러한 기본 형량 기준의 전과 여부, 범행이 반복된 횟수, 피해 금액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가중될 수도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횡령하여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이미 소비한 경우 추징도 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으로 고소당한 분이라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볍게 시작했던 횡령이 점점 금액이 커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범죄로 커가는 것이 공금횡령 사건입니다. 공금횡령으로 고소가 되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피해자와 금전적 보상 및 화해 등 법률 전문가 없이는 준비하기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더 늦기 전에 수습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고발된 뒤에 무방비 상태로 수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일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공금횡령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형사재판 단계까지 사건 해결을 위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